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어제 토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곳곳에서, 10곳이 넘는 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제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본 중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사이로 거의 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인근에는 그분들이 타고 오신 뭐 여러 가지 버스 혹은 승용차로 골목도 가득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 제가 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 그 무대 또 연설 이런 것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 있어서 다 들리기도 합니다.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부르는데요.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오후에 열었습니다. 태극기, 형조기, 찬송가 불렀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3.1절에 1,000만 명이 모이면 윤석열은 돌아오게 돼 있다. 헌법이든 뭐든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모인 그 군중들을 주최 측은 300만 명이 모였다. 300만 이렇게 말했고요. 경찰이 비공식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경찰은 3만 8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군중들 경찰 추산만 기준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이냐, 어느 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를 이제 계산한 거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오셨다가 또 일찍 가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그게 이제 연인원이 되는 겁니다. 오후 1시부터 가령 뭐 오후 낮 12시부터 거의 오셨다가 집회에 참석하고 또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합하면 그게 이제 연인원이 되는 거고, 경찰은 뭐 오후 5시면 5시, 오후 4시면 4시, 가장 인파가 많을 때 한 시간대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이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경찰이 곳곳에 대한 인원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경찰 추산만 보면은 광화문은 3만 8천, 그리고 산역에 이번에 굉장히 인파가 많았거든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튼 경찰 추산만 중심으로 보면 거기도 주최 측은 뭐 10만, 20만, 뭐 100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은 1만 3천 명.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숫자를 헤아리더라도 일단 광화문하고 부산 합하면은 약 5만 1천 명 이쯤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 이제 여의도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국가 비상기도회가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로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여기서는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요. 또 보수단체 자유대한 호국단은 서울 이 강남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또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주도하는 집회도 있었는데, 안국역 즉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했다가 나중에 합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광화문, 여의도, 서초, 강남역, 안국역, 부산 뭐 등등 다 헤아렸더니 다 합하면 한 6만? 네. 이쯤 된다고 저는 그 보수적으로 짙게 작게 잡아서 좀 이렇게 많이 넓혀 잡지 않고 작게만 잡아도 여러분 6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왜 광화문 저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뭐
광화문의 집회. 그보다 더 전에는 그 2002년도 그때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그때 모였던 인파 여러분 10,000명만 모여도요 엄청난 인파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10만이다, 50만이다, 100만이다 이것은 좀 상징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로서 나무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일단 예, 드론을 띄워가지고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 찍은 다음에 거기 땅 평수 계산하고 한 평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은 대충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경찰 추산인데요.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저쪽을 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인파, 저쪽을 봐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가득 메워졌을 때 그때 한 10만, 20만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뭐 한강 백사장에서 몇백만이 모였다 이제 그러는데요. 그것도 대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구목구구식으로 인파 계산할 때가 있었고 그냥 기자들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100만을 넘어섰다. 그만큼 민심이 크게 집결을 했다라는 그 상징 언어로 썼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제 이런 이제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어제 광화문 현장에 나오신 분들 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나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크게 설렜을 겁니다. 드디어 보수 우파 진영이 총 결집을 하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구나. 제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광화문에서 저쪽 종로 쪽으로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뭐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데서 오후 4시쯤부터 집회를 열었는데 9차 범시민 대행진이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약 6천 명 정도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연인원 1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냥 러플리하게 해봤더니 뭐 이전에도 그랬었습니다만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보수단체 집회 인원에 비해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 느낌에는 한 100분의 1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 추산을 근거로 했을 때는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특히 그 부산역 앞 광장에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 인파가 굉장히 모였다. 현장에서는 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미애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하라. 그리고 한국사 인기 강사죠. 전한길 씨. 요즘 아주 뜨거운 핫한 인물인데요.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내국심 하나로 100만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현실을 알게 됐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그 탄핵 반대 집회가 한 곳에 총 집결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새를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서울, 부산 말고도 전국에서 11개 지역에서 동시 집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1월 15일 날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일부 내부 분열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남동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몸으로 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했던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쪽에서 볼 때는 광화문에 있는 집회에는 뭐 연설만 하고 뭐 노래만 하고 그래 너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러면서 책임론을 또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김정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윤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1월 30일 날이었죠. 전행길 씨가 발언을 하려다가 쫓겨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그런 총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 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 아니다, 위헌 인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설사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이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건 강제력이 전혀 없다. 그냥 권고적인 성격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치 자판기가 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직위라고 볼 수 없다. 최상목은 헌재의 자판기가 아니다. 대통령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문영배 본인이 우리 법 연구에서 맨 왼쪽이라고 말했던 자신이 골수 좌파라고 마치 자복한 듯한 발언을 했던 문영배, 이미선 동생이 윤석열 탄핵 추진운동본부 부위원장 정계선 그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또 소속도 있고 뭐 이런데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할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미 그 재판관들 앉아있는 곳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근거 있습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재판 못 받겠어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야 일반 법원 같았으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법원 같았으면 판사들이 본인이 알아서 다 회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혀를 쯧쯧쯧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것부터 빨리 결정을 내려라.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것부터 결정을 내려라. 151명인지 200명인지 이것부터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 지금 그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형사재판이었으면 공소기각이었다. 어? 탄핵 심판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건 그냥 학파 공소기각. 또 헌법재판소가 이진수 방통위원장 기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줄탄핵, 29번의 줄탄핵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 이런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 쪽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바로 맡아주는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은 하루 만에 기각을 하고 또 이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를 하겠다. 여기 대해서는 헌재는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